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그 리뷰를 했어요. 그쵸? 어떤 리뷰를 했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그 리뷰를 했습니다. 그쵸? 디지털 모듈레이션 중에서 어떤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더 깊이 봤냐면 페이즈 시프트 키잉을 봤어요. 그쵸? PSK MRE, PSK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MRE, PSK 모듈레이션을 보기 전에 어떤 거를 우리가 또 보았냐면은 옵티멀 리시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인 어떤 리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인데 그래서 월요일은 수업이 없죠? 수요일 날부터 할 텐데 그 옵티멀 리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옵티멀 리시버를 어느 때 옵티멈이냐, 무엇에 대한 옵티멈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쵸?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더 길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옵티멈한 것을 내가 설계한다라고 했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옵티멈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옵티멈이냐 라는 거가 어떤 설계를 다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컴플렉시티 차원에서 옵티멈일 수가 있고 또는 뭐 코스트 차원에서 옵티멈일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말했던 옵티멀 리시버는 어느 차원에서 옵티멈이냐면은 심볼 에러 레이트, 에러가 발생할 확률,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 동등하게 비트 에러 레이트 측면에 있어서의 옵티멀 리시버를 디자인했는데, 옵티멀 리시버를 디자인해 봤더니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맵 디텍터 였고, 맵 디텍터는 AWGN 채널에서 계산을 해보면 또 그 각각의 심볼들이 똑같은 확률로 발생한다라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터하고 이퀴밸런트하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보여주면서 그 ML 디텍터하고 같은데 ML 디텍터를 조금 수식적으로 좀 정리해 보니까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또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정리해 봤더니 맥시멈 코릴레이터를 찾아내는 디텍션하고 똑같더라 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쵸? 그러한 디텍션을 썼을 때 페이즈 시프트 키잉으로 어떤 시그널을 전송을 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에러는 어떤 에러냐면 비트 에러가 아니라 심볼 에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트 에러와 심볼 에러는 달라요. 그렇죠? 비트 에러와 심볼 에러는 다르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건 심볼 에러란 말이에요. 어떠한 심볼이 보내졌는데 금방 말했던 옵티멀 리시버를 사용하면은 가장 에러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디시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에러가 나오느냐면은 전송하는 시그널의 파워가 아주 낮거나, 무엇에 비해서 낮으면은 그러냐면 노이즈의 파워보다 낮으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1991년도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취했던 방법, 클래시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방법을 써서 봤더니 메인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은 디모듈레이션 하고 난 아웃풋 어떤 벡터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PSK니까 2디멘셔널 시그널이기 때문에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두 개의 값을 가질 거예요. 인피니지와 쿼더러처 값. 그쵸? 그 값이 각각 R1과 R2가 되는데 그 R1과 R2를 보고 어느 심볼을 보낼 것이냐라는 디텍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PSK의 어떤 모듈레이션의 컨스텔레이션을 봤더니
각각의 심볼에 대한 우리가 디시전을 내렸을 때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심볼에 있는 어떤 디시전 레지언, 그렇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에러가 되고 그 영역에 있으면은 올바른 디시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안에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은 R1과 R2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 R이라고 놓는다면 그 세타 R 값은 탄젠트 인버스 R1분의 R2가 될 텐데 그 값이 원래 보내는 그 심볼의 디시전 영역에 있는가 없는가 그 각도만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세타 R에 대한 PDF를 알아서 그 세타 R이 그 영역에 이 S 어떤 M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을 때 SM의 영역에 놓일 그 확률을 계산하면은 correct decision probability가 되고 그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그 값을 1에서 그 값을 빼주면 심볼 에러 probability가 나온다라는 거가 일반적인 클래시컬 어프로치인데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세타 R에 대한 PDF 값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더블 인티그레이션이고 그 더블 인티그레이션도 인티그레이션의 그 레인지가 무한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트렁케이션을 해서 딱 끊어내기가 참 어려운 형태의 심볼 에러 레이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잘 그 인티그레이터를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그 값을 계산한다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정확한 값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AWGN 채널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웠던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에서의 심볼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갈 것인데 좀 전에 말을 했던 클래시컬 어프로치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면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크레이그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이제 크레이그는 사람 이름이고 이 사람이 제안한 PSK 어떠한 이러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이 있을 거고 이 내용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를 적어놓고 이게 오픈 프로블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클로스드 폼 조금 더 나이스한 폼으로 자기는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서 풀었고 이걸 풀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을 했냐면 무엇을 수학적으로 유도를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 펑션 있잖아요. 가우시안 Q 펑션. Q 펑션이라는 것은 노멀한 가우시안 그 PDF 값이 X부터 무한대까지 갈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거를 Q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Q 펑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수학적인 폼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우시안 Q 펑션의 올터네이트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가우시안 Q 펑션을 보고 이제 가우시안 Q 펑션뿐만 아니라 Q 제곱 펑션도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테고 Q 오브 X뿐만 아니라 Q 제곱 오브 X 그런 것들을 가지고 PAM이나 QAM의 모듈레이션인 경우도 이 올터네이티브한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배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디퍼런셜 BPSK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기법 중에서 내가 작년에 안 가르쳤던 모듈레이션 방법인데 이러한 디퍼런셜한 어떠한 방법을 쓰는 많은 모듈레이션 기법들이 있어요. 뭐 디퍼런셜 BPSK뿐만 아니라 뭐 4분의 파이 QPSK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떤 모듈레이션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듈레이션 기법이고 이 방법이 그냥
BPSK보다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장점이 필요한 방법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그 통신 배우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넣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자 봅시다. APSK인데 이렇게 점들이 있죠. 이게 왜 다 R이라고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S1, S2, S3, S4, S5, S6, S7, S8, S8 해갖고 8개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R이라고 잘못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건 내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잘못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쓰는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프로그램 어떤 라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텍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기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막 다 이상하게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고친 거 고쳤는데 이거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봅시다. 이게 S1, S2, 3, 4, 5, 6, 1, 2, 3, 4, 5, 6, 7, 8 그렇게 심볼들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라는 거죠. 보내는데 이렇게 R received 벡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벡터에 R1과 R2를 찍었더니 여기에 별표처럼 이렇게 received 벡터가 찍혔다라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하면 뭐라고 디시전을 내려야 되죠? S1이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S1을 안 보냈는데 받은 거가 여기 있어가지고 S1이라고 내가 판단을 한다라면 에러가 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각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APSK라면 얼마가 될까요? 이 각도가 8분의 2파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니까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8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 각도는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MPSK라고 한다면 MRPSK라고 한다면 n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 심볼 벡터 S1 해갖고 S2 해갖고 일반적인 SM 값은 PSK이기 때문에 2디멘셔널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어서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면 SM1, SM2가 될 테고요. 디모듈레이션 하고 나서의 노이즈 벡터는 N1, N2가 되는데 이 N1과 N2는 제로민이고 2분의 N0의 베리언스를 갖는 노이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과를 보여주고 숙제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이걸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라 라고 숙제가 어제 포스팅이 됐을 거예요. 월요일날 올라갔나? 아무튼 월요일 밤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줬어요. 한 2주 정도 준 것 같은데 아무튼 N1과 N2가 이렇게 시그널이 이러한 노이즈가 제로민 2분의 N0 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한다면 이 리시브드 벡터는 원래 보냈던 시그널 SM1 플러스 N1 SM2 플러스 N2가 각각 R1, R2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나는 디시전을 내릴 텐데 크레이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SM 어느 점에서 SM을 봤더니 이 점이 찍혀져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디시전 영역이 생길 테고 그쵸? 디시전 영역이 생길 테고 이쪽 한쪽 각도는 n분의 파이고 이쪽 각도는 n분의 파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전 페이지에서 보면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선을 긋고 양쪽에 여기에 이 호의 가운데와 이쪽 중간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디시전 레지언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 점을 기준점, 레퍼런스 어떤 포인트로, 레퍼런스 한 어떤 엑시스로 생각한다라면 해서 이렇게 옮긴다라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심볼에서 보더라도
나는 이러한 그림으로 나는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보는데 SM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데 금방 그림에서 보면 내가 설명을 않고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그림을 보면 파란색, 그러니까 컬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그 원 APSK의 레디어스를 그려놓은 거가 있어요. 그쵸? 그 레디어스가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루트 ES. 거기서 E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의 제곱값은 ES. 에너지 값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심볼의 에너지이면서도 전체 심볼의 에너지 값하고 같은 거죠. 컨스턴트한 엔빌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라가 언제 나는지를 보면 R1과 R2를 받았는데 R1과 R2가 이루는 각도가 이 레지온 바깥에 있거나 이렇게 바깥에 세탈이 각도가 존재한다라면은 에라가 나겠죠. 그쵸?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로 half upper plane. 그래서 이쪽 위를 보면은 이쪽 각이 있을 때를 에라가 났을 경우 이렇게 날 확률을 하나 구해보고 이렇게 날 확률을 구해보면은 둘 확률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둘이 같기 때문에 에라가 세타 R이 요 안에 있을 확률만 구한 다음에 그를 2배 하면은 그게 바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요것만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인가만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은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을. 벡터 공부를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SM을 보냈어요. SM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근데 노이즈가 노이즈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R 벡터는 SM 벡터 더하기 N 벡터잖아요. 그래서 R 벡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SM 더하기 N이니까 SM에다가 N을 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쓰면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벡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쵸? 이거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자, 요게 R 벡터인데, 요 벡터가 R 벡터인데, 이 R 벡터, 이 R이 찍혀져 있는 이 파란색 점과 원래 보냈던 시그널의 이 SM을 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는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 각도는? 이 각도는 첫째 뭐냐면 세타 R이 아니라 노이즈가 이루는 각도를 말을 하는 거야. 그쵸? 세타 N은 N1과 N2가 이루는 각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요 접이 N1, 이 접이 N2이기 때문에 N1분의 N2 탄젠트 인버스 세타 N 하면은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평행사변적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 각도가 얼마하고 같을까요? 세타 N하고 같겠죠. 이거를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우리는 벡터의 그 썸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같은 거죠. 세타 N이. 그쵸? 세타 N이 같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에라가 대체 저런 상황에서 에라가 언제 나는가 하는 에라 이벤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데, 그러니까 크레이그가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크기는 요 크기하고 같기 때문에 첫째, 그쵸? 요 크기는 바로 N의 노이즈의 뭐가 되냐면 norm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노이즈 벡터의 norm 또는 노이즈의 그 벡터의 length라고도 말을 하죠. 그렇죠? norm 값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 ES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
나의 디시전 레지언까지 원래 보낸 시그널 심볼에서 디시전 레지언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놓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놓는다라면 에러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면 이 R 값이 이 N 값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러면 이 디시전 레지언 바깥으로 가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이 세타 N 값이 0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이게 n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0부터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까지,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되겠죠. 디시전 레지언 이 빨간색까지의 앵글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 오버 m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의 이벤트를 써보면 에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노이즈 벡터의 크기가 디시전 레지언까지의 거리보다 크고 또 이 세타 n이 0부터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에러가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에러 이벤트는 그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R 값은 첫째, 이 노이즈 n은 n1, n2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어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놈 값 루트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놈 값은 이 놈 값을 n 이렇게 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값은 루트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에 루트를 씌운 n1는 n2는 각각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이 놈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렐레이. 그쵸? 렐레이를 따르는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라는, 즉 랜덤 베리어블이다라는 거죠. 이 크기는 바로 렐레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이 크기가, 분포도가, 노이즈의 랭스의 분포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이 점은 이 R이라는 리시브드 벡터잖아요. 리시브드 벡터는 여기저기 막 찍힐 거예요. 여기저기. 그쵸? 여기저기 찍힐 텐데, 자, 리시브드 벡터 R 값을 잘 생각해 봅시다. R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점이 R1, 이 Y축의 점이 R2가 될 텐데, R1과 R2는 각각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맞죠? 맞죠? 그리고 R1의 민 값은 얼마라고 생각해요? SM1. 그쵸? R1의 베리언스는 얼마라고 생각해요? 2분의 N0. 그쵸? R1은 SM1 더하기 N1이기 때문에. 자, R2도 한번 해봅시다. R2는 SM2 더하기 N2. R2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SM2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SM2가 기분이라면 N2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R2의 민 값은 SM2고 베리언스는 얼마다? 2분의 N0 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면 이 R 값은 일종의 이것도 놈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이 R 값은 만약에 이 N 값이 이 R1, R2는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R 값은 계속 변할 거예요. 노이즈 값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이 R 값 또한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쵸? 자, 그러한 이 그림에 대한 좀 우리 옵저베이션, 이 그림을 보고 관찰한 거는 그 정도로 해두고, 그쵸? 이거를 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SM을 보냈을 때 에러가 날 경우는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 무엇만 알아내면 된다 이라는 거죠. 무엇을 알아내면 될까요? 이러한 확률을 구한다라면, 즉 금방 말한 대로 R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타 n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n norm 값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이 랜덤 베리어블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세타 n은 어떠한 각도를 말을 해요? 세타 n, 노이즈. 그쵸? 노이즈의 각도를 말을 하는 거죠. 노이즈의 각도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노이즈의 랭스가 이것보다 클 때, 에러가 난다라면, 노이즈에 대한 이 랭스와 norm값과 각도에 대한 조인트 PDF를 알고 있다라면, 그 조인트 PDF를 가지고 이 랭스가 R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가했었을 확률하고 노이즈의 이 각도가 0에서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겠다 이거죠. 조인트 PDF를 구해가지고. 그쵸?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딱 이 페이지만 주고 여러분들한테 이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해답을 찾는 것보다 여기까지 주어져 있다라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 페이지 전까지는 이 벡터를 가지고 이 그림을 옵저베이션 한 다음에 에러가 날 이러한 이벤트를 내가 적을 수 있을까? 이러한 한 단계 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길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프랙티스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리서치를 잘할 수 있는 또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 확률을 이제 우리는 조인트 PDF를 구해서 이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사인 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각도가 A, B, C고 이 선분의 길이를 A, 이 B에 대응되는 이 길이를 B, 각 C에 대응되는 이 길이를 C라고 한다라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A분의 사인 A는 B분의 사인 B는 C분의 사인 C. 이런 거 배웠죠. 그쵸? 자, 이걸 어디다 이용할 거냐면 이 그림에서 여기에다 이용할 거. 이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0과 SM과 이 R이 이루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한번 집중을 해서 보면 이 길이가 R, 이 각도가 n분의 파이. 그쵸? 이 길이가 루트 ES. 그쵸? 이 각도는 얼마일까요? 얼마일 거냐면 삼각형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n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 그려봤어요. R 있고 이 각도가 세타 n, 이 각도가 n분의 파이, 여기 길이가 루트 ES, 이 길이가 R이니까 이 사인 로를 써보면 R분의 여기 이 길이 R분의 사인 n분의 파이는 루트 ES분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n 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something 하니까 사인 요 부분만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을 테고 그것을 써서 나타내면 R값은 사인 n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n 루트 ES 사인 n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R을 이 길이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R을 이 랜덤 베리어블 세타 n에 좌우되는 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 사인 n분의 파이, 사인 n분의 파이 이런 것들은 일종의 컨스턴트한 값이 되니까. 그쵸? 여기가 가로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사인 n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n이 아니라 사인 n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n 가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에러가 언제 일어나냐면 세타 n이 노이즈의 이 앵글 값이 0과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 있고 또 이 노이즈의 랭스 값이 이 R보다 크게 되면
크게 되면, 그래서 이 부호도 잘못됐나요? 이 n값이 더 커야 되죠. 그래야지 에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랭스를 람다라고 놓고 쓴다라면 람다와 세타 n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다라면 조인트 PDF, 이 조인트 PDF가 이 람다 값은 R에서 무한대까지 될 확률과 이 세타 n이 0과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 있을 확률을 이 인티그레이션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좀 전에 이렇게 하면은 확률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그게 리서치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로 쓸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걸 푼 크레이그가 절대 천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계속 오랫동안 이걸 보고 딱 풀어낸 사람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고민해서 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질문? 부동호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돼 있는 아, 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아, 이쪽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구나. 응. 잠깐만. 잠깐만. n이 더 커야 되잖아요, r보다. 그쵸? 그래야지 에러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n이 더 커야 되니까 이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 결론을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과정이 중요하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수학할 때 특히. 그런데 물론 결론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어떤 원샷으로 풀린 거가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어떤 되게 그 인내력이 리서치 실력하고 너무나 비례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문제를 준다라면 여기까지 결론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했죠. 왜냐면 아까 half upper plane, lower half plane, 그렇죠? upper half plane과 lower half plane을 푸니까 이 부분은 upper half plane에 대한 확률이고 그를 2배 하니까 심볼 SM에 대한 에러가 날 확률을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이 노이즈의 랭스와 노이즈의 그 앵글의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번 숙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람다 세타인의 조인트 PDF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적으로 N1과 N2의 조인트 PDF는 둘이 각각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각각의 PDF에 곱하고 같다. 라는 거죠. N1과 N2는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2분의 N0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각각의 PDF를 알고 그 두 개를 곱하면 이러한 형태의 PDF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N1과 N2가 갖는 이 랭스를 람다라고 놓는다라면 그리고 N1과 N2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 N이라고 놓는다라면 그것들이 바로 이 세타 N과 요 람다 값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N1은 람다 코사인 세타 N, N2는 람다 사인 세타 N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자코비안 방식에 의해서 자코비안만큼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해보면 이러한 조인트 PDF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인트 PDF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썼어요. 아까 1-n분의 파이를 n분의 n-1파이라고 썼고
R 값은 아까 사인 로에서 나왔던 그 값을 썼어요. 사인 세타 n 플러스 n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그 x축의 길이인 루트 2s 사인 n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람다 세타 n이 이루는 그 갖는 조인트 PDF 값 파이 n 분의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 오버 n 낫. 이렇게 쓰고 이제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 인티그레이션 해보면 요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 람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은 아주 쉽게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람다 스퀘어가 있는데 여기 람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스퀘어를 미분하면 이 람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 람다 된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해주고 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파이분의 1 엑스포넨셜 뭐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람다 스퀘어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한 거밖에 없어요. 람다 스퀘어 이 값 대신에 요 R 값을 대입하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n 낫 여기 사인 스퀘어 세타 n 플러스 n분의 파이 2s 사인 스퀘어 n분의 파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인티그레이션 아마 암산으로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심볼 에너지 대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해보면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SNR이라고 디파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SNR 감마 S를 ES 오버 N 낫이라고 한다라면 ES 오버 N 낫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여기를 감마 S라고 하고 이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입하면 여기 세타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요거 하나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조금 이걸 복잡한 것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했어요. 어떻게 변형했냐면 세타 n 플러스 n분의 파이가 phi 마이너스 파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크레이그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넣고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식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넣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넣어봤더니 제일 밑에 나온 것처럼 여기 세타 n 플러스 n분의 파이를 여기 요 부분을 phi라고 놓은 거죠. phi 마이너스 파이라고. phi 마이너스 파이라고. 이렇게 놓았더니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이 세타에 대한 이 phi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레인지는 그대로 있고 여기 부분만 사인 스퀘어 phi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AWGN 채널에서 MRE PSK를 썼을 때 심볼 에러 레이 값은 이러한 싱글 인티그레이션이고 파이나이트 레인지를 갖는 이러한 확률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폼을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해요. 클로스드 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클로스드 폼에 대한 약간 컨트로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왜 인티그레이션이 있는데 왜 그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Q 펑션도 그 어떻게 보면 인티그레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Q 펑션이나 이 펑션이나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phi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이 phi에 대한 레인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phi가 어떻게 이렇게 phi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점점점 변하면서 이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인 스퀘어 phi 값은 이 인티그레이션의 베리어블은 phi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인 스퀘어 phi 값은 0에서 1까지 변하겠죠. 그쵸?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그거에 역수하니까 역수를 하더라도 아무튼 이건 양수잖아요.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했으니까 디크리징 펑션이죠. 그쵸? 엑스포넨셜 어떤 요 함수는 phi에 대해서 phi를 x축으로 해갖고 얘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그려본다라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모노토니컬리하게 디크리징 하는 펑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그 적분할 때는
그 빈으로 계속 나눠가지고 예전에 적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 나가잖아요. 그죠? 원래 그 적분에 처음 나왔던 그 공식의 그 어떤 어프로치 방식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 얘는 항상 컨버지 하더라라는 거죠. 컨버지 하더라. 마치 큐 펑션처럼 큐 펑션은 x에서 무한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엑스포넨셜 펑션이 모노토니컬리하게 디크리징 펑션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끊어도 컨버지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듯이 얘는 파이나이트 레인지이기 때문에 더 컨버지 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표현법이면 우리가 손으로 하더라도 이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손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의미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에 대한 면적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델타라고 한다라면 이 함수의 f 델타 값 해서 델타 곱하기 f 델타 하면 요 면적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다 더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델타 사이즈를 점점 작게 만들면 원래 값에 계속 가깝게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깝게 가냐면 델타가 어느 정도 크기로 했는데 0.1까지 맞고 또 그거를 더 줄였더니 0.01까지 맞고 그 다음에 0.001까지 맞고 프리시전을 델타가 증가함에 따라 델타를 우리가 감소함에 따라 거기에 정확하게 매칭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에큐러시를 우리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티그레이션 형태는 그래서 우리는 클로스드 폼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이건 MRE PSK인데 만약에 바이너리 PSK라고 한다면 M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바이너리 PSK면 M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자, 2를 넣어보면 2분의 2 마이너스 1 하니까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사인 스퀘어 phi, 이거는 심볼 SNR인데, SNR 펄 심볼인데, 이제 이거를 SNR 펄 비트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하나의 심볼하고 하나의 비트가 같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스퀘어 2분의 파이 하니까 이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BPSK일 때 써보면은 요 식은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스퀘어 phi 그 다음에 SNR 펄 비트 이러한 익스프레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클래시컬 어프로치로 하면은 우리가 BPSK와 QPSK까지는 클로스드 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이 무엇하고 같냐면은 BPSK일 때 Q 루트 2 감마 B 하고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크레이그의 논문을 보면 크레이그는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이 같은지 이걸로 해서 컴퓨터로 그려보고 이걸로 해서 컴퓨터를 그려봐서 매치되는지를 자기가 보겠다라면서 논문에 있어요. 둘이 봤더니 100% 매치되기 때문에 자기 결과가 이 결과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적인 증명 없이 이거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BPSK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봤더니 틀린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둘이 같아야만 한다라는 논리로 해보면 이 Q 루트 2 감마 B는 Q 펑션이기 때문에 루트 2 감마 B부터 무한대까지 이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인티그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값하고 같다라면 Q 오브 X는 요거하고 이 둘이 아이덴티컬한 어떠한 포뮬라를 세워서 Q 오브 X를 구해보면 Q 오브 X는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사인 스퀘어 phi X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두 개의 관계식을 보고. Q 오브 X를 또 다른 형태의 표현법으로 이때 처음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Q 오브 X를.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쯤에서
우연히 풀어봤더니 여기에서 이게 같다라고 지금 어프로치를 양쪽에서 달리 해가지고 둘이 만난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Q of X부터 시작해갖고 Q of X의 원래 Q 펑션의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얘하고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PSK에 대한 이 심플 에러 레이트를 구함으로써 해가지고 지금 증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얘네들 같은 어떤 이퀄리티를 아이덴티티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얼터네이티브와 Q 펑션에 대한 프루프를 해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I라는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하는 이 식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U 스퀘어 플러스 V 스퀘어 요 인티그레이션을 U와 V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U는 0에서 무한대까지 있고 V는 X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은 U2의 마이너스 U 제곱 더하기 V 제곱이 각각의 곱으로 쓸 수가 있고 U하고 V하고 연결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인티그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U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곱하기 V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 인티그레이션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요 인티그레이션 하면 요거 적분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적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떻게 돼요? 뭘 이용하면 적분이 될까요? 뭘 이용하면 이걸 적분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적분 되거든요. 이것을 적분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이 적분이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이게 U제곱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될까 말까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제곱이 없으면 당연히 될 텐데. 그쵸? 그리고 그냥 제곱 아니라 제곱 빼는 대신에 D를 하는데 여기다가 컨스턴트 값 뭐 어떤 베타 U를 넣어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곱이 돼갖고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곱이 있어도 이런 경우 된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될까요? 가우시안 PDF. 그쵸? 가우시안 PDF는 뭐냐면은 자,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빈값이 제로라고 한다면 요거의 PDF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PDF는 면적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x는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PDF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하면은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해서 해보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2분의 x제곱을 u제곱이라고 표시를 하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다음에 요거는 인티그레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되죠? 그럼 된다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함수로 나올 거냐면 Q 펑션으로 나올 거예요. 보면 2의 마이너스 V 제곱 2의 어떤 엑스포넨셜에 제곱한 거는 무엇이냐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해갖고 얘는 다 바꿀 수가 있을 테고 거기다 루트 2파이분의 1 하면은 여기 루트 2파이를 곱해주면 될 것이고 어떤 거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Q 펑션의 그대로 그 표현이기 때문에 Q 펑션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은 딱 컨스턴트 값으로 나올 거고 얘는 Q 오브 뭐 X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풀어봤더니 2의 마이너스 U 제곱은 뭐 이러한 약간의 이용을 해보면은 가우시안 펑션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U 제곱을 람다라고 해갖고
이 감마 펑션의 형태로 나타내면 2분의 루트 파이로 쓸 수가 있을 테고, 2의 마이너스 v 제곱을 해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q 오브 펑션의 형태로 나오고, 여기 루트 2파이분의 1이 없기 때문에 루트 파이가 어쨌든 간에 앞에 들어갈 건데, 마이너스 v 제곱에서 2분의 v 제곱으로 바꾸면서 뭐 그게 조금 바뀌면서 루트 파이 q 루트 2x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i 값을 보면은 2분의 루트 파이와 루트 파이 q 루트 2x가 곱해져서 2분의 파이 q 루트 2x다 라고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내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됐지만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인티그레이션은. 자, 이거를 이제 금방 그거는 렉탱귤라 어떤 코디네이트인데, 이걸 폴라 코디네이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쵸? 똑같이. 어떻게 바꾸냐면, u는 r 코사인 세타, v는 r 사인 세타로 바꿔보면, 면적을 계산할 때 du, dv는 r, dr, d 세타. 일종의 자코비안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r, dr, d 세타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탄젠트 인버스 u분의 v, r은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인티그레이션 i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uv가 무한대니까 0에서 2분의 파이, 탄젠트 인버스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을 테고, 그 다음에 이 r 값은 여기에서 r 값을 봤더니 사인 세타분의 x에서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값하고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인티그레이션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x제곱 d세타,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폴라 코디네이트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그 전에 구한 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i는 2분의 파이 q 루트 2x는 이 값하고 같아가지고, 이 관계를 이용해보면 q 오브 x는 처음에 MPSK를 통해서 나왔던 올터네이티브한 표현법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Q제곱 X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Q제곱 X를 그래서 구해봤더니, 여기다가 제곱을 했더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했던 것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하면 Q제곱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 Q제곱 X는 여기에서 Q of X 이렇게 구한 거,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꾸면 돼요. 렉탱귤라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그쵸? PAM. 이제 다른 모듈레이션 한번 볼게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M이 8일 때 8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8PAM이 될 텐데, 얘네들은 심볼이 S1, S2, S3, S4, 5, 6, 7, 8 해갖고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앰플리튜드를 달리 줘가지고 시그널을 보내는 그러한 형식의 모듈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쾅 같은 경우는 뭐 4쾅 같은 경우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될 테고, M이 8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테고, 16쾅, 그 다음에 32쾅, 그 다음에 64쾅, 이렇게 뭐 다른 형태의 쾅이 많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렉탱귤러 캄을 많이 써요. 렉탱귤러 캄을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을 우리는 QAM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QAM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PAM은 일종의 원 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인 반면 PSK나 QAM은 이렇게 투 디멘셔널한 모듈레이션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걸 숙제를 냈나 안 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때 PAM일 경우 옵티멀 리시버를 쓰면 MRE PAM을 썼을 때 심볼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우리가 작년에 배웠고, 그쵸? 이거를 Q of X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리젠테이션을 써면 Q of X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X 대신에
요 값을 이 x 안에 대입을 하면 q 펑션 대신에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앞에는 똑같고요. 이 파이분의 1 있고 이 q 오브 x 대신에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괌에 대한 심볼 에러레이트 볼게요. 숙제는 안 된 것 같은데. 괌에 대한 심볼 에러레이트도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q 펑션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제곱 q 제곱 펑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q 제곱 x를 왜 구했냐면 요거에 대한 올터네이티브와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구했는데, 그쵸? 이것을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q 오브 x와 여기도 또 이상하게 됐네. 엔드 막 나오고, 아까 q 제곱 x에 대한 올터네이티브 레프레젠테이션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식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gquam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감마 s 앞에 붙는 요 상수를 따로 떼어서 gquam이라고 썼어요. 이 gquam은 이제 m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값. m이 기분이면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있어요? 어려워?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또 듣는 거라서 어려움 정도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은 아마 다른 교수님이 이거 안 가르치셨을 거예요. 자, 바이너리인데, 바이너리 PSK인데, 디퍼런셜한 PSK라는 바이너리 디퍼런셜 PSK, 또는 어떤 사람들은 디퍼런셜을 앞에다 써가지고 디퍼런셜 바이너리 PSK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물론 여기서 바이너리 대신에 MRE 디퍼런셜 PSK를 써도 돼요. 이름이. 그렇죠? 이러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디퍼런셜 PSK는 어느 때 쓰냐면은 우리가 시그널을 받는 데 있어서 아까 어떻게 받았냐면 received 시그널을 보면 SMT 플러스 NT 뭐 그런 시그널을 받아요. received 시그널이. 근데 SMT를 보면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뭐 페이지 텀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앰플리튜드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그널을 받다 보면 페이즈가 원래 보냈던 페이즈하고 다른 페이즈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페이즈가 로테이션이 생겨가지고 또는 페이즈 에러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무선통신에서 와이어리스 채널에서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에서 채널이 곱해지잖아요. 그쵸? 채널이 곱해지면서 변형시키는 건 뭐냐면은 채널의 앰플리튜드와 채널의 페이즈가 원래 있는 나의 시그널에 곱해지면서 앰플리튜드도 디스토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페이즈도 디스토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걸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 시그널 디텍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페이즈가 얼마만큼 디스토션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에스티메이션에서 정확하게 그 디스토션 된 거를 다시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는데, 이 디퍼런셜한 모듈레이션을 하면 그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페이즈 에러가 나더라도 우리는 디텍션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그만큼 성능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인지. 여기는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파 K라는 심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바이너리 PSK를 하면은 이 심볼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둘 중에서 하나겠죠? 이거를 그냥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적당히 곱해가지고 하면은 바이너리 PSK가 될 텐데, 여기에다가 이 작용을 하나 붙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미 BPSK 모듈레이티드 된 이 심볼을 곱해주는데, 어떤 걸 곱해주냐면 자기 전에 보냈던 심볼 값하고 곱해가지고
이거를 BPSK 모듈레이션에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가 1이었다고 합시다. 1을 갖고 1이 갔어요. 여기 되어 있는 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무조건 1을 합시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가 1이어가지고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왔어요. 그 다음 거가 마이너스 1이 왔어요. 마이너스 1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웃풋은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왜냐면 그 전 거가 1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요? 1. 왜냐면 그 전 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코딩을 뭐라고 하냐면 디퍼런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디퍼런셜 인코딩의 아웃풋을 보면 AK가 됐는데, AK는 어떤 값이냐면 알파 K 곱하기 AK 마이너스 1이 바로 AK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AK는 알파 K 곱하기 AK 마이너스 1이 된 거가 BPSK 모듈레이션이 되면은 시그널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여기 나오는 AK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값이 될 테고, 그 에너지가, 이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 B가 나오도록 여기를 조금 그 앰플리튜드 값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이러한 시그널이 전송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전송이 되면 이건 그냥 BPSK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송이 되면 AWGN 채널에서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나는 여기 R of T라는 시그널을 받을 텐데, R of T 시그널을 보고 나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아내냐면 이 알파 K를 알아내야 돼요. R of T를 보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R of T 척을 보면 어떻게 하면 디모듈레이터 하고, 디모듈레이터 나온 심볼을 가지고 다시 디텍션을 하잖아요. 그 디시전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R of T가 있는데, 아까 여기 디퍼런셜 인코딩을 하듯이 여기는 디퍼런셜 디코딩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디퍼런셜 디코딩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R of T에다가 R of T 마이너스 T 된 시그널을 곱해가지고 나온 시그널을 Y of T라고 한 거를 그 심볼 듀레이션 동안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나오면은 그 시그널이 Y of K인데, 이거를 가지고 요 표시를 한 거를 결정적으로 나오면 알파 K가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이 표시가 뭐냐면은 0보다 크면 1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를 이 표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는 뭐냐면은 if yk is larger than 0, we say plus 1. otherwise it is minus 1.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표시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작동이 정말 이 알파 K를 나오게끔 하는 작동인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R of T는 그러면 이 수식만 보면은 S of T 더하기 N of T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세타라는 에러가 생겨가지고, 페이즈 로테이션, 페이즈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 원래 보낸 시그널 S of T의 페이즈가 세타만큼 변한 다음에 노이즈가 섞인 형태, 이러한 시그널을 우리는 수신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R of T를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러한 시그널로 썼어요. 세타라는 페이즈 에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방법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걸 전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페이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Y of T를 뭐라고 지금 Y of T라고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림을 보고 지금 다음 페이지를 위해서 외우도록 합시다. 자, 외웠죠? 자, received signal 시간이 KT와 K 플러스 1T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AK 루트 2B over 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플러스 K번째 받은 이 샘플 펑션 NKT를 내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1비 딜레이 한 거하고 곱해진 거가 Y of T였어요. 그렇죠? 디퍼런셜 디코딩 한 거. 그래서 YT-T를 했더니 AK-1 루트 T, E, 2B. 그 다음에 여기다 T-T를 했는데 FC 곱하기 T를 나는 정수라고 일단 우리가 놓는다라면 이 FC 캐리어 프리퀀시하고 T하고 그 곱을
우리가 1이라고 놓는다면 똑같이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노이즈까지 nk-1t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y of t는 두 개의 곱이에요. y of t는 r of t와 rt-t.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타는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타를 에스티메이션에서 페이즈 디스토션을 컴펜세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실제 칩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봤어요. R of t, RT-t. R of t와 R of t-t를 곱해봤더니 몇 개의 텀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기 두 개 하니까 덧셈이 몇 개 나오겠어요? 곱한 거가 4개 나오겠죠? 그렇죠? 첫 번째 거 ak와 ak-1 곱한 거가 있고 요 앰플리튜드는 서로 같아서 t분의 2 eb가 될 테고 코사인 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이즈 이거하고 그전 노이즈 얘하고 그전 시그널 그 다음에 현재의 노이즈와 그전 노이즈 간의 곱들이 다 여기에 썼는데 이 텀들은 노이즈 때문에 심지어 여기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그널을 보냈느냐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곱했기 때문에 얘는 다 노이즈로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가우시안에다가 어떠한 값이 곱해졌으면 얘네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랜덤 베리어블에서 대한 시그널을 찾기는 어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노이즈 텀으로 3개의 텀이 생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y of t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디퍼런셜 디코딩 한 다음에 인티그레이터가 있었어요. 인티그레이터. 그렇죠? 인티그레이터가 kt에서 k 플러스 1t까지 인티그레이션 y of t를 해서 샘플을 한 값이 y sub k가 됐던데 그래서 y sub k는 kt에서 k 플러스 1t y of t dt 이렇게 한 거 값을 구해보면 노이즈 텀은 그냥 안 썼어요. 얘 인티그레이션에도 노이즈가 될 테니까 그걸 그냥 다 노이즈로 놓고 내가 원하는 시그널만 보면은 ak-t 2분의 2p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코사인 제곱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곱하기 요 부분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코사인 4파이 fct니까 얼마나 빨리 오실레이션이 되겠어요. 이 시간 안에. 그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오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걔를 인티그레이션 해도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앞에 요 부분만 나오면은 2분의 1, 여기 2하고 2분의 1이 생략되고 1 하니까 k 플러스 1t에서 kt를 빼니까 여기 인티그레이션 t만 남아서 t가 또 여기 캔슬 되면은 ak-1 2b 플러스 노이즈 텀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ak하고 알파 k 곱하기 ak-1 아까 요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던데 그 식을 이용하면 1,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ak하고 ak-1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k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k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면 y sub k는 ak 곱하기 ak-1 2b 플러스 노이즈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k는 알파 k 곱하기 ak-2라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보면 알파 k 곱하기 ak-1 돼서 ak-1의 제곱에다가 알파 k 곱한 거하고 똑같아서 ak-1의 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왜냐면 ak-1이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걸 제곱하면 항상 1이 되어서 원래 있는 알파 k에다가 노이즈가 섞인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비트 에러 레이트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라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아까 노이즈 텀을 보면 노이즈 텀이 여기는 가우시안, 여기는 가우시안이지만 가우시안 곱하기 가우시안은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그쵸? 리니어 어떤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거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는 것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곱은. 덧셈은 쉽지만 곱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이거에 대한 비트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렇게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도 디텍션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서 성능은 얼마나,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하는 것보다 좋느냐 나쁘냐 그걸 결정하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정은 쫙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2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SNR 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프루프는 지금 숙제 말고 그 다음 숙제에 나갈 거예요. 이걸 프루프를 여러분들한테 맨땅에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이 과정들을 다 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보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숙제를 내줄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